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8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89명, 해외 유입은 79명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보름 만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의료단체가 밤샘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다만 이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 일부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태험 기자,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 오늘 복귀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민주당과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정부와의 합의문에도 곧 최종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합의문엔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복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 일부의 이견이 의료 현장 복귀에 막판 변수인데요. 전공의협의회 지도부 등은 합의안에 최종 동의한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의료단체 내 이견 조정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의 합의문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에 협의체를 꾸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민주당과 정부가 약속한 겁니다. 또 의료단체가 요구해온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합의문 서명식에서 전공의 고발 문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해서 고발 취하 등의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성희 기자, 오후 브리핑 때 최종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11시쯤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1시간 정도 늦춰져서 조금 뒤인 오후 12시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KBS에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며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를 중단했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정부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원래 중대본 정례 브리핑은 11시에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오후 2시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충북 청양의 김치공장과 서울의 대형 병원 등 그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6일자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지금 고삐를 바짝 둬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젊은 층에서 만성 피로, 흉통, 호흡 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층에서는 코로나19 사망률이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본인의 감염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중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민 건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2분이 돌아가시고 주택과 시설물 파손, 대규모 정전 등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마이삭보다 강력하고 예상 진로도 한반도 내륙 중심을 깊숙이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은 오후 2시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이 11시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어서 오후 2시로 연기가 됐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과 관련한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합의문 서명식을 이제 오후에 가질 예정인데요. 네. 이런 일정들 때문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11시에서 이제 오후로 늦춰진 겁니다. 의협은 이제 서명식 이후에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서명식에는 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양측은 이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 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 네.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합의문에는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네. 의정 협의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일단 전해졌습니다. 또 양측은 협의체에서 지역 의료 수가 그리고 필수 의료 육성,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선, 이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서명식이 현재는 1시로 오후 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서명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좀 전에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하고 의료의 질 개선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도 합의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또 전공의 특별법 등과 관련해서 법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통해서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전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정부 여당과 각각 대한의사협회가 서명식을 완료하고 복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쟁점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의사협회 내부에서 일단은 이제 전공의 쪽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것 때문에 내부 조율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그렇군요. 계속 좀 늦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200명 아래로 현황이 나왔어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신규 확진자가 네. 오늘 198명입니다. 이틀째 간신히 이제 200명 아래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842명이고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4,728명입니다. 네. 병세가 심각한 위중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를 모두 포함하면 어제 3명이 추가돼서 157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331명입니다. 치명률은 1.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발생하고 해외 유입 모두 합쳐서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요. 서울이 68명, 그리고 네. 경기가 56명, 충남이 21명, 광주가 11명, 대구가 7명 순입니다. 그리고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수도권에는 6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는 한 40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이 코로나19 중환자의 어떤 추이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렇군요. 형국이라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정세균 총리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오후 2시로 예정이 되는데 2시에 확정돼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그 외 이제 전국 지역에 관련해서 거리두기 연장 방안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쪽에 무게가 네. 실리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네. 아닙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집단 감염이 충북 청양의 김치 공장과 네. 서울의 대형 병원 등 그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2.5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둔 것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도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제 청양 김치 공장이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생활 속과 밀접한 곳들에서 자꾸 이제 집단 감염 연결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지금 감염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건 좀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집 그리고 네. 김치 공장, 골프장, 직장 등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고요. 네. 여기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불분명한 환자의 퍼센티지가 24%를 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계속 주시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에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오늘 11명 더 늘었습니다. 이 참석자의 절반 넘게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2차 감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리정 기자, 동충하초 이 판매 모임 관련 확진자가 오늘 더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에서 7명, 경북에서 4명 추가됐습니다. 대구 7명은 모두 설명회 참가자들이고 경북의 4명 중 3명은 설명회 참가자, 1명은 접촉한 가족입니다. 지난달 29일 대구시 북구의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설명회를 주최한 60대 여성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코로나19가 퍼진 겁니다. 대구시 역학조사 결과 설명회 참석자는 모두 25명으로 12명은 대구 시민, 경북과 경남,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검사를 받았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등 2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대구시가 경찰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확진됐고 일부 가족까지 2차 감염도 발생해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당시 설명회 참석자들은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수박 등 음식물도 나눠 먹었고 명부 작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설명회 참석자들의 양성률이 높고 2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북구 동호빌딩 지하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거나 주변을 오간 사람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청양의 한 김치 공장 관련 확진자가 이틀 만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공장 직원과 가족 등이 연이어 감염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일단 음식을 통한 감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의 김치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 공장 직원인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동료 직원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2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22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6명을 포함한 공장 직원이 19명, 직원 가족이 2명, 가족의 접촉자 1명입니다. 확진자 발생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를 분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치 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확산입니다. 이미 홍성과 보령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2명이 감염된 데 이어 보령에서는 직원의 남편과 이 남편의 접촉자까지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청양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통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세계적으로 음식을 통한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나왔지만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공장에 있는 김치 10톤을 즉시 폐기하고 대전과 천안, 제주, 화성 등으로 출하된 40톤도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당직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방역당국이 분류한 33명이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오늘 방역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27명이 확인돼 오늘 밤까지 일부 시설 인원의 재택근무를 연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주먹 인사를 나눠 진단검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매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면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의료 현장은 어떤 상황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선생님 어느 구역 범죄예요? 확진자인 80대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8일 정도 이제 숨찬 거를 이제 참고 버티시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못 버티시게 되셨죠. 이곳은 코로나19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저처럼 N95 마스크를 써야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는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 아래 빨간 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위독해지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가 부족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병실 5개가 꽉 찼고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4개 병실이 꽉 차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2개에서 1개를 더 늘렸고 추가로 7개를 확보했지만 운영할 간호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1개도 없습니다. 문제는 병상 수보다 인력입니다. 통상 경증 환자 10명을 돌보기 위해 간호사 1명이 필요한데 중환자는 50명이 있어야 합니다.
3, 4주 원래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시설 공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을 쓰고 있는 환자 가운데 33명은 증상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병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이분들을 24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폐렴이 다시 생기는지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나가지 못하시게 되는 거고. 군 병상과 인력까지 총동원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배분할 수 있다는 듯한 취지의 공문을 각 주지사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의 검증이 안 된 백신이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이 미 50개 주 주지사와 보건 담당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1월부터 백신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긴급히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And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sure they're distribut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across the country. 일부에선 대선일인 11월 3일 전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백신의 정치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Will produce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even sooner. 감염병 전문가는 이른 시기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It is conceivable that you could have it by October, though I don't think that that's likely. 백악관은 백신의 사용과 승인에 압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노동절 연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합니다. We don't want to see a surge under any circumstances, but particularly as we go on the other side of Labor Day and enter into the fall. 일부에선 아무리 감염이 우려된다고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주춤하면 다른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부산에도 상륙해 정전 등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바람이 초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며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은 태풍 때 더 위력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하기 직전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고 간판은 뜯겨나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위협적인 바람 소리에다 건물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강풍.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 무서웠죠. 거의 집이 흔들리는 것도 처음 느껴봤고.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태풍이 상륙할 때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과 초고층 건물 사이의 바람 강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근접한 새벽 1시쯤 해운대 앞바다 관측 부위에 기록된 바람의 세기는 초속 23.4m. 같은 시각 최고 높이 80층의 초고층 건물 사이 풍속은 초속 47.6m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보다 2배 가까운 거센 바람이 분 겁니다. 연구팀이 태풍 상륙 전후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 평균 풍속이 해운대 앞바다보다 건물 사이가 40% 정도 더 셌습니다. 건물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요즘에 초고층 빌딩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그런 빌딩들이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첫 빌딩풍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태풍이 물러간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대로 한반도로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상륙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 지방은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로 범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